자, 안녕하세요. 4월 24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뉴욕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호조를 보인 데다가 미국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다렸던 소식이기 때문에 증시 모두가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이걸 하나씩 한번 따져보도록 하면 지금 주요 기업들의 분기 실적 발표가 계속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랬을 때 자동차의 GM, 그리고 이 스포티파이 아시죠? 음악,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G, 에어로스페이스 등등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이러한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지금 공개된 기업들의 76%가 전망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여전히 지금 미국은 정말 경기가 좋은 상황이구나. 물론 중소기업은 고금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많은데요. 근데 대형 기업들이 있잖아요. 사이즈가 잡혀가지고 시장의 악재에도 버틸 수 있는 곳들, 여기는 오히려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그들에게 납품을 하는 혹은 미국 시장에서 유의미한 이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전기차만큼은 중국의 치킨 게임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는 이게 쉽지 않구나. 그래서 뭐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부품들의 투자는 계속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만 요 말고도 경쟁이 계속되는 분야들 같은 경우에는 과잉 공급으로 인한 이 저가 공세 요거 이겨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요거 감안을 하시면서 주식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괜찮다라고 현재 위치를 평가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지표들 볼 텐데 미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표가 예상 밖의 둔화된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페드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금 조금 올라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2%에 가까워질 정도의 물가 지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선행 지표로는 긍정적이지만 좀 더 커야 됩니다. 자, 그래서 6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60% 예전에 있었던 거기까지 회복 못했고 여전히 20% 아래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6월보다는 7월 혹은 9월을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에도 구체적으로 지표들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게 우리 입장에선 호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이쪽의 확률이 높아졌을 때 증시가 또 한번 반등하는 거 기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반영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은 9월 달에 만약에 거의 픽스가 된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달에서 두 달 내로는 증시 전체가 반등이 빠르게 일어나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하면 첫 번째 금리 인하 시작하면 계속 금리 인하 할 테니까 안 쉬고, 자, 그리고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가 어느 정도 잡혔다, 금리 인하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것 역시도 전 세계 경기가 풀려나가는데 큰 영향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국제유가 WTI 기준 83.36달러로 플러스 1.78%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강세,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외에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지금 제가 계속 이 중국의 이 저가 공급 이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단순 저가 공급에 대한 문제가 다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서 계속 수입해오는 거 있으면 이거 국산화해야 된다, 자급자족해야 된다, 막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전 세계 어느 나라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을 이 석유화학, 특히나 이걸 한국에서 수입해오는 이러한 걸 보여주게 되었었는데, 근데 그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자국에서 생산하는 걸로 대체되는 모습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고객이었던 이들이 지금 가장 큰 경쟁자가 돼버리는 모습이 여기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중국은 이렇게 해외 기업들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데에는 국가의 보조금을 때려 박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 불리한 상황이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판매하던 것도 계속 줄어드는데 만드는 족족 손실을 보든가 아니면 수익을 못 보는 이런 쪽으로 가? 그럼 답답하죠. 그렇다라고 이 정유 시설, 석유화학 시설 멈출 수는 또 없기 때문에 계속 이제 생산 돌려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철강 역시 마찬가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담은 계속 될 수밖에 없어. 현재는 이 좀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게 아니라면은 여기에 대응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 너무 그렇지 않냐라고 하신다면 일본이 우리나라에 계속 석유화학 많이 팔았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국산하면서 일본 파이 많이 빼앗아 먹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다 했던 거 중국에서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몇 번이고 반복되었던 그냥 검증된 흐름이다. 피해갈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일본은 어떻게 했냐라는 걸 보면 초대형화. 그냥 한 지역에 하나만. 근데 거기는 이제 내수가 커가지고 뭐 수출도 많이 하지만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됐는데 한국은 내수가 좀 많이 작은 편이라 그래서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이거를 돌파를 하는 게 아니라면은 이제 한동안 되게 석유화학 업계 힘들다 혹은 뭐 합병이라든가 아니면 부도 구조조정 이런 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철강은 어느 정도 그래도 이 규모 경제를 만들어 놨잖아요. 자, 그리고 이 AI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계속 좋다 보니까 지금 메모리 격차 굳히면서 계속 앞으로 나갈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많이 뉴스로 보여주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은 다 돈으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AI 보는 거 맞다 할 수 있고요. 조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조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이 후판의 가격이 이 조선의 원가에 엄청나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게 되게 저가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협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가격을 많이 낮추는 상황이 보여지게 된다? 그러면 그만큼 영업 마진으로 남는 게 이 조선 쪽에서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야, 이것도 되게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겠네. 이거 기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행은 꾸준하게 살아나면서 계속해서 이 항공은 물론이거니와 면세 등등 다양한 쪽들도 지금 괜찮은 거 보여주고 있으니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배터리 관련해서도 중국에서 워낙 저가로 계속해서 쏟아붓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뭐 LFP가 성능이 안 좋아서 힘들다 막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나름의 장점은 있습니다. 뭐 화재 위험이 적다든가 가격이 저렴하든가 근데 중요한 건 가격적인 부분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 따라가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본격적인 투자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연결되고 있는 회사들 한번 쭉 보시면 좋고 그리고 이 위성 관련해서도 이 미래 먹거리로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결국에 이런 모든 것들도 통신 쪽으로 우선 시작이 될 거잖아요. 위성 안테나 쪽부터 해서 한 번씩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 세계로 전기차나 아니면 AI로 인해서 전력 소비량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다 보니까는 기존 인프라, 거기에 이제 핵심은 역시나 전선이랑 변압기 이런 쪽이겠죠. 여기 반짝이고 있다라고 하니까 반짝반짝한 모습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꾸준한 상승 노려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뭐 투싼 같은 게 한국에선 3,200만 원인데 미국에선 4,300만 원이다.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라고 해요. 게다가 환차익이나 여러 가지도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어, 야 이거 자동차 여기서 한번 더 퀀텀 점프해서 많이 팔리진 않겠지만 많이 팔리는 이 흐름이 유지는 될 수 있겠네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자연스럽게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요거 맞춰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월 24일 오늘의 시장 정리 싹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에 우리 텔레그램 공방을 통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이외에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부분까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저와 함께 이 어려운 시장 잘 좀 헤쳐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시장이 좋은 부분, 이런 게 보여주면서 조금 더 어제보다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한 끗이 모자라거든요. 여기 뚫어야지 더 갑니다. 자,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봐야 되는 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오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 자, 일단 두산 가장 크게 반응하는 쪽이 뭐죠? 원전이죠. 근데 이 원전 중에서도 SMR과 대형 원전 둘 다 시장에서 되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소형 원전 SMR부터 하나씩 살펴보게 된다면 일단 미국 쪽에서 1호 SMR을 짓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 보고 있고요. 대형 원전은 최근 체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거는 6월에 결정이 될 것이고 그 이외에는 이제 폴란드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들려오게 될 것이다. 자, 근데 이게 여기에서만 딱 이야기 나오고 끝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 원전이 지금 이 순간 계속해서 주목을 받는지 이걸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일단 에너지가 요즘 너무 비싸졌다. 이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어요. 일단 원전이 떠오르던 그 환경을 한번 생각을 하자고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딱 부딪히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천연가스의 가격이 높아졌고 그리고 원유의 가격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때부터 SMR에 대한 이 전 세계적인 관심이 폭증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에너지 가격이 비싼다면 야, 이거 원전에 대한 수요는 계속될 수 있겠는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스라엘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란 쪽이라는 조금 가라앉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이제 이란은 헤즈볼라를 앞서 다시 앞으로 두고 약간 대리전 느낌으로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부딪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팔레스타인 관련해서는 아직 해소된 게 없으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 있는 전선이 있잖아요. 그 이외 지역에서 군인을 좀 빼가지고 총력전을 펼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 요거 들려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계속되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싼 전기를 원하는 움직임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럼 자연스럽게 원전, 환경적으로 이건 좋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당연히 원전 커지면 수소도 같이 성장을 할 것인데, 두산은 여기에 탑티어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수혜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수급과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수급적인 부분,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뭐죠? 1순위 외국인. 그런 다음에 기관까지 수급이 들어온다면 거기서 올라간다. 근데 오늘 작긴 하지만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기관 들어오니까 반등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외국인 수급 계속되면 어떻게 홀딩하고 있다가 기관 들어오면 올라가는 날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판단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지지라인을 어디를 봐야 되느냐라는 걸 생각을 하면 베스트는 이 121선이지만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요 11선 이탈이 없다면 굳이 건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21선 돌파하면 볼린저 하단 찍고 중앙선 돌파했을 때 상단까지 간다. 요거 꾸준하게 보여줘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돌파하면 여기 위에 있는 481선이 아니라 그 위까지 한 번 더 빠르게 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물론 이게 조금 떨어지긴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페이스대로 바로 여기를 돌파한다면 순식간에 이 북은 위로 올라가는 요 흐름 정도는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과거 사례를 보면은 자, 481선 위에서 못 버티면 무너지지만 버티면 한 번씩 더 갔다.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여줬던 것처럼 못 버티면 무너지는 거지만 버티면 한 번 더 가는 요 움직임 여기에서 노려보시면 되고 그랬을 때 우리의 1차 목표 가격은 어디다? 개미들이 가장 많이 물려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자, 요 구간 이제 딱 소화하고 돌파하면 그 다음은 이제 2만 원 아래까지 노려볼 수 있다. 2만 원 위에 여기 아직 소화 자체가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다. 확인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현 시점에서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를 하나씩 다뤄봤는데 이걸 총정리를 하면서 영상까지 맞춰보도록 하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에너지의 가격이 비싼 게 결국 이 원전과 같은 저렴한 이 에너지원에 대한 니즈로 엮여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는 이게 너무 잘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급
외국인 기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고, 지지라인은 베스트는 121선이지만 넉넉하게 11선 보고, 그리고 21선 돌파한다면 순식간에 볼린저 밴드 상단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빠르게 올라갔을 때 481선 돌파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런 다음 이 위에서 꾸준하게 버틴다면 2만원 아래까지 노려볼 수 있으니 요거 역시도 위에가 열려 있다라는 걸 감안하면서 전략을 구성하자.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최종적으로 한번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잘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괜찮게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제 곧 더워진다는데 시원한 여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